안녕하세요. 즐거운 한자 수업 한자 쿠키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네이버 카페 한자 쿠키에서 출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6가. 6가는 숲속 마을입니다. 한자 쿠키는 먼저 소리 익히기 과정, 두 번째 뜻 익히기 과정, 세 번째 모양 익히기 과정으로 나누어서 학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자, 본문 아래에 모아 읽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백산, 초가, 풍우, 석산, 청산, 화전, 수력. 다시 한번. 태백산, 초가, 풍우, 석산, 청산, 화전, 수력. 자, 이제 한자어를 읽었으니까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 마을. 강원도 태백산의 숲속에는 초가 몇 채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마을 뒤편에는 오랜 세월의 풍으로 빚어진 석산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마을 사람들은 청산에 무척 꾸밈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냅니다. 숲에는 산나물과 밤, 머루, 다래 등이 널려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숲을 태워 화전을 일구고 농사를 짓느라고 손은 거칠지만 마음은 맑고 깨끗합니다. 가을이면 수력으로 물레방아를 돌려 곡식을 찢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장만합니다. 숲속 마을 사람들은 부족해도 넉넉하고 없어도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서로 어깨를 다독이며 잠이 듭니다. 예.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석산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굽어본다. 그것은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과 자연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김매다. 김을 매다. 시골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김을 안 매봤으니까. 그래서 김매다. 김매다는 논과 밭에서 잡초를 뽑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곳 사람들은 부족해도 넉넉하고 없어도 아쉬운 것이 없을까? 부족해도 넉넉하고 없어도 아쉽지가 않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곳 사람들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해지죠. 행복의 비결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없는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그건 무조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람이 집안이 망하고 사업에 망하고 또 가족들이 죽고 몸에 병이 있어도 내가 가진 것, 즉 나에게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면 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이 강하죠.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눈을 잃었다. 매일 탄식하겠죠. 그렇지만 눈이 없으면 남아있는 거,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몸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면은 뭐라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과 숲속 마을에서 새롭게 배우는 한자 8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 수, 화, 전, 풍, 우, 청, 가. 태는 크다, 수는 물, 물수, 화, 불화, 전, 밭전, 바람풍, 비우, 푸르청, 집가. 이제까지 오과에서 나온 한자보다는 약간씩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클태, 크다. 본문에서 태백산이 나왔었죠. 크게 하얀 산, 태백산.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말도 있고, 아주 옛날, 오랜 옛날 태초라고 하죠. 예, 태는 크다. 또 콩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런 작은 콩애가 크다는 뜻이 붙었는지 알 수가 없죠. 태조,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다. 또 태양, 양은 볕 양자죠. 가장 큰 볕. 태평양, 태평하다. 아주 평화로운 큰 바다. 이건 큰 바다 양자예요. 큰 바다 양자 보게 되면 재밌죠? 물수니까 물이 있고 양이 있어요. 큰 바다를 보게 되면 파도가 자꾸 일죠? 하얗게. 꼭 양떼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든 말인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물이 있고 양떼가 많이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큰 바다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외우기는 쉬울 것 같아요. 삼태탕. 삼태탕은 콩인데 태자가 들어가는 거 3가지, 콩 3가지로 만든 요리, 국물. 그래서 콩나물, 또 두부. 그런데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넣었어요. 명태. 명태는 이렇게 쓰죠. 명천에 사는 태서방이 처음으로 잡았다 해서 명태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이 태에다 명태를 넣어서 삼태탕이라고 합니다. 자, 수, 물수, 수력이 나왔죠. 수력. 수은 물같이 액체 상태인 은, 액체 금속이죠. 은하수, 은물결이 흐르는 강, 하늘의 갤럭시. 천수답, 천수답은 물을 대는데 하늘이 물을 대줘요. 비가 오면은 농사 짓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천수답. 탕수육, 탕수육은 이게 달다. 사탕할 때 당 혹은 탕, 달콤한 물과 고기가 섞여 있는 그런 요리다. 탕수육. 우리가 또 수육이라고 하죠. 음식점에서 수육을 먹는다고 하죠. 이 수육은 이 수육이 아닙니다. 물과 고기가 아니고 수육, 익을 숙자. 수육인데 발음이 좀 어색해서 수육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불화. 불화. 화전이 나왔죠? 화전. 불화는 주로 길게 장음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산, 불을 내뿜는 산, 화산, 화재, 화재가 났다. 또 화성, 금성, 화성. 그런데 예외적으로 화요일에는 불이란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화요일이라고 읽습니다. 이 불화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말에서 화가 났다 할 때 가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화가 났다. 불이 솟는다. 그래서 발음 화가 났다 할 때 화가 길죠. 그래서 긴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밭전. 밭전은 밭 모양이죠. 그래서 화전, 불을 태워서 만든 밭. 그래서 이것은 유전, 기름밭, 기름이 나오는 유전. 전답,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에요. 전 위에가 물이 있으니까 답이 된다. 이건 한자에는 원래 없던 말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전으로 논밭을 함께 써요. 논도 전이라고 하고 밭도 전이라고 쓴다고 해요. 전원, 동산원자, 전원, 시골을 갖다가 전원이라고 하죠. 봄춘자에다 가지고 춘원 하게 되면 이광수, 유명한 한국의 문호 이광수 선생님의 호죠. 춘원. 이것도 동산원. 상전벽해, 이게 뽕나무 상자예요. 상전,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 이 벽은 푸른 벽자인데 이 벽자는 상전벽해도 쓰지만 서양 사람 얘기할 때 벽안이라고 그래요. 푸른 눈, 벽안. 그 푸른 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앞에도 안 나왔네. 풀을 청자, 풀을 청자를 많이 쓰죠. 또 풀을 창자도 있어요. 창공할 때. 또 여기처럼 벽해 할 때도 같은 푸르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쓰임새라든가 느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바람풍자. 바람풍자. 바람풍자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써요. 간체자라고 하죠. 쓰기 복잡한 것을 되게 간소화시켜서 쓰고 있어요. 모양은 좀 비슷하죠? 자, 풍우. 바람과 비바람. 풍광. 이 경치를 되게 이야기해요. 경치 가면 바람도 불고 빛도 있고 그렇죠? 또 미풍. 미풍은 가는 바람. 아주 바람이 약한 것이죠. 미약한 바람. 풍기. 풍기문란. 그래서 사람들이 단정하지 않고 술 먹고서 뭐 싸운다든가 훔친다든가 할 때 풍기가 문란하다 얘기하죠. 풍조. 그 세상의 어떤 흐름. 조수니까 바람과 조수.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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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것. 지금 이 순간밖에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저축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긴다. 욜로. 이것도 이 시대의 풍조죠. 자, 비우자. 풍우.
나왔죠?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 열대 기후에 가면, 아열대 가면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죠. 사계절이 아니고 이계절이에요. 우기, 건기. 우비, 비 올 때 갖춰서 입는 옷, 갖출비자, 우비. 우산, 우리가 흔히 우산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우산이 되겠습니다. 기우제,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천신께 드리는 제사. 기우제. 왜 우자는 짧게 표시됐을까요? 장음과 단음은 첫 글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때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우제 하지 않고 그냥 기우제. 여기서는 우산, 우비, 우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푸를 청. 푸를 청. 본래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냥 가로를 잘랐습니다. 푸를 청, 푸르다. 청산 나왔었죠? 청과 푸른 과일, 청과물 할 때는 푸른 과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붉은 과일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싱싱하다 해서 청과. 청사, 청사에 빛난다. 역사를 푸르게 보는 거예요. 또 희망적인 역사. 청상, 과부상자, 과부상자. 그래서 청상은 젊은 나이에 청춘인데도 홀로 된 여자. 청상, 과부. 청운, 젊어서 품는 그 비전과 꿈. 청운의 꿈. 네. 집가자. 집가자는 얘기했듯이 지붕 밑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왜 돼지가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애완동물로 집에서 돼지 기르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 가짜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가구, 입구자, 가구. 우리 마을은 맥가구다. 대가, 큰 집. 아주 집이 큰 것도 대가라고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 권위자, 그런 분도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겠죠. 집이 작으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집을 좀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외가, 친가, 외가, 어머니 집안. 가보, 우리 집의 가보는 이것이야. 가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네. 이렇게 해서 제6과 숲속 마을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한자어에 대해서 모양을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수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각자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백산, 태백산 초가, 초가, 풍우, 우, 비우자, 석산,
청산, 화전, 수력, 네, 이렇게 해서 한자의 소리를 먼저, 그 다음 뜻과 모양을 다 익혔습니다. 이제 복습하기 위해서 제 6과 본문을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과를 마치고 7과 과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